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상대팀인 아랍에미리트의 대표팀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9차전 이란과의 경기까지 아주 좋은 경기 해내면서 좋은 마무리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경기의 상대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대비해야 되는지 꼭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감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감독은 로돌포 아루아바레나 감독입니다. 8차전 이란과의 경기 이후에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돌포 아루아바레나 감독을 선임하게 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이 되겠고요.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선수 시절에 보카 주니어스와 비아레알에서 좀 많은 경기를 뛰었던 그런 선수 출신 감독이 되겠습니다. 현재 티그레스, 나시오날, 보카 주니어스 등을 거쳐서 2016년부터 이제 중동에서 감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9차전 포메이션은 3-4-3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진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3-4-3으로 나왔고 지난 경기는 1-0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3-4-3을 기반으로 알아보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골키퍼를 보겠습니다. 골키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리 카세이프 선수가 아닌 칼리드 에이사 선수입니다. 칼리드 에이사 선수 지난 9차전 한 경기 나와서 1개의 실점을 기록했고요. 알리 카세이프 선수가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알리 카세이프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칼리드 에이사 선수가 최근 명단에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칼리드 에이사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경기의 골키퍼였지 다음 경기까지 골키퍼라고는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칼리드 에이사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신장이 작기도 하고 아주 안정적인 골키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튀어나와서 막는다든지 여러가지 클리어링 상황에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고 실제로 실점 장면에서도 클리어링을 못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바로 실점이 이어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오는 이유는 순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조현우 선수를 보셔도 아실 수 있다시피 순간 반응 속도가 빠른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키퍼 자리에서는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드 에이사 선수의 선방을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비수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스리 사용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백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윙백은 마흐무드 카미스 선수입니다. 카미스 선수는 일단 최종 예선 7경기 7번의 선발 출전을 가져갔습니다. 가끔 수비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요. 스로인 상황에서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스로인을 내줬을 때 카미스 선수가 높게 올리는 공을 우리 센터백들이나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잘 커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몸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스토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왈리드 아바스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 7경기 출전했습니다. 6번의 선발 출전, 1번의 교체 출전을 가져갔고요. 1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주장이고 센터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보통은 백4에서 왼쪽 센터백을 받던 선수고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라서 대신에 이렇게 백3를 가용하는 경우에는 왼쪽 스토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안토니오 위디거 선수처럼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운데에 물론 탈리아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제외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좀 조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수가 85년생으로 나이는 많지만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어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한 번쯤 체크해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운데 센터백으로 나왔던 선수입니다. 칼리파 알하마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출전이 많진 않았지만 감독이 바뀌면서 기용이 됐습니다. 최종 예선 2경기 한 번에 선발 출전, 한 번에 교체 출전이었고요. 대표팀의 감독이 바뀌면 하는 일, 첫 번째는 리그에서 괜찮은 유망주 기용입니다. 물론 최근 최종 예선 초반에는 명단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출장이 많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용은 어떻게 보면 아르바레나 감독이 나 한번 대표팀 감독으로서 대표팀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 스토퍼 보겠습니다. 모하메드 마주크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 한 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바로 지난 경기 9차전이었고요. A매치 출전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바뀌면 하는 일 2번은 최근에 안 뽑히던 베테랑을 기용하는 겁니다. 물론 베테랑 기용하되 그 선수가 A매치 경험이 많은 경우가 좀 많지만 마주크 선수는 A매치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닌데도 일단은 아르바레나 감독이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만 실점 위기 상황 한번 이 선수의 도움으로 벗어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윙백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반다르 알 아바비 선수입니다. 반다르 아바비 선수는 최종 예선 8경기 출전했습니다. 8번의 선발 출전을 했고요. 한 번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오버래핑이 좋고 그다음에 크로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바로 슈팅을 때릴 수도 있는 공격의 다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데드볼 키커로서 어느 정도 킥력도 갖고 있고요. 이 선수가 데드볼 키커를 하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입장에서도 169cm인 선수가 세트피스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킥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신장을 생각하면 이 점이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른쪽에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는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더 말씀을 드리면 모하메드 알 아타사 선수가 있습니다. 아타스 선수는 6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6번 모두 선발 출전을 가져갔고요. 179cm로 센터백으로서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은 아니고 그런 점이 공격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저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클리어링 미스를 하고 그것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점을 제외하면 수비는 안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격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좀 밀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하고 공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드필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압달라 라마단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백3를 사용하고 3-4-3 내지는 3-4-2-1의 포메이션을 사용한다면 가운데 있는 투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압달라 라마단 선수는 그 투미들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은 8경기 출전했습니다. 지난 9차전에 한 번의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팀이 약간은 흔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좋은 점은 후방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선수는 슈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일단 가장 큰 투미들로서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각 패스의 정확도도 좋고 다만 대인 수비력이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제드 핫산 선수, 다음에 소개해드릴 마제드 핫산 선수와 함께 나오면 수비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개인을 공략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수다 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투미들 중 하나는 마제드 핫산 선수입니다. 7경기 출전을 했고요. 6번의 선발 출전, 1번의 교체 출전, 그리고 1번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 정지 징계가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패스들이 상당히 좋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대인마크 능력은 별로여도 끝까지 따라붙어서 집중력을 통해 컨테스트할 능력까지는 있습니다. 이 선수의 빌드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러 방안의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야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롱패스를 찔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몰고 빌드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아래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편이 좀 더 많습니다. 자, 다음은 압달라 알 나크비 선수입니다. 알 나크비 선수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소집이 됐습니다. 아마도 변화를 주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A매치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선택이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압달라 라마단 선수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대신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알리 살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하지만 윙어로서 지난 경기에서 좀 출전을 했었고요. 최종 예선은 4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4경기 모두 선발 출전이었고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전진을 많이 가져갑니다. 압박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9차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윙어였지만 골문 앞쪽으로 직접 침투하는, 무조건 측면으로 벌려 있는 게 아니라 골문 앞쪽까지 직접 들어가는 그런 능력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이 스위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200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들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마제드 라시드 선수입니다. 이 경기 최종 예선은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최종 예선을 뛴 적은 없는데 명단에는 쭉 들고 있고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명단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쯤 되면 얼마나 잘해서 뽑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져서 한 번쯤 경기에 출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격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격수는 왼쪽 윙어 카이유 카네도 선수입니다. 카네도 선수는 8경기 8번의 선발 출전을 했고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스위칭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특성상 카이유 카네도 선수가 공격 전개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윙어도 소화할 수 있고 스트라이커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위칭을 가져가는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카네도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야가 좋고 공간이 없다면 직접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점이 좀 스위칭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신장은 크지만 헤더가 된다는 점 역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공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 윙어는 타눈 알자비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 5경기 출전했고요. 4경기 선발, 1번의 교체 출전, 지난 9차전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 정지 징계였습니다. 그 경기 동안은 일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방까지도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고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발기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피파를 하는 중인지 실축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좀 많이 플레이를 가져가고, 이렇게 보이다 보면 약간은 조금 어지러운, 전동되지 않은 플레이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동량이 상당히 넓습니다. 활동 반경이. 따라서 이 선수를 라이트 윙어에 기용을 한다면 아라바레나 감독 입장에서는 아래까지 내려와서 수비 커버를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격수 알리 마쿠 선수입니다. 7경기 7번의 풀타임 출전을 가져갔습니다. 3번의 득점을 기록했고요. 이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전체 대륙을 통틀어 최다 득점을 한 선수입니다. 14골을 기록했고요. 이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순간 속도를 이용한 침투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침투를 하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이 상당히 많은 기화 선수, 3명의 기화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마쿠트 선수가 중점적으로 좀 플레이를 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골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 슈팅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만큼 슈팅력도 좋은 선수고 발목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개인 능력으로서 좀 기회를 만들어내고 톱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지만 아래로 내려와서 투미드에도 어느 정도 알자비 선수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이제는 서브 공격수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칼릴 이브라임 선수인데요. 칼릴 이브라임 선수는 5경기 3번의 선발 출전, 2번의 교체 출전을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1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이 백스리를 유지한다면 윙백으로 중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이제 카미스 선수가 교체되면서 왼쪽 윙백으로 기용된 바가 있고요. 이때는 공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완했던 교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미스 선수는 수비수지만 이브라임 선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선수이고요. 현대 축구의 윙백이 가져가야 하는 능력, 스피드와 활동량인데 스피드도 좋고 활동량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력이라고 하면 공격수, 특히 윙어라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인데 그 점을 잘 갖고 있는 선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본 포지션은 공격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윙어 야히야 알가사니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가사니 선수가 이제 마지막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는 2경기 2번의 교체 출전 가져갔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고요. 순간 속도를 이용한 침투가 좋고 마무리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에 대한 프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10개의 영상, 그리고 물론 좀 체크 영상도 있긴 했지만 10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벤투호가 조금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으로 최종연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